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부분은요, 미리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새롭게 하나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이 화면을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문어가 있습니다. 문어라고 하기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 얼굴을 가지고 있는 다리 8개가 있고요. 8개의 다리에 신발을 다 이렇게 신겨놨습니다. 신발 다 신겨놓고요. 그리고 여기 이 문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작업했던 무릎 관절, 네, 무릎 관절을 이렇게 붙여놨다는 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목에도 보시게 되면 좀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목관절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3차원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천천히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문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작업 평면도고, 그 다음에 회전시키는 것, 이런 것들만, 그 다음에 그리고 대칭시키는 기능,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여기 그 다리 8개가 있는데요. 이 8개의 다리가 다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8개의 다리가 다들 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잖아요. 같은 신발을 신고 있고, 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이제 직접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제라는 기능이 있었죠. 복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반복되는 부분에 디자인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을 만들 것인지 미리 이제 확인을 해 보셨으니까 바로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부분들은 뭐 기존에 작업하셨던 것 같은 방법으로 해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 주시고요.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 주시고 새로 만들기에서 3D 디자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3D 디자인 들어간 상태고요. 자, 그러면 새롭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평면 공간이 하늘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작업할 수 있는 도구들이 화면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티켓캐드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기존에 뭐 다른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셨겠습니다만은 아주 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교양 과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양 과목인 것만큼 설계를 위한 전면적인 지식보다는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작은 팁들을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작업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하시기 위한 여기 이 공간에서 우선 이름부터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름은 문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문어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문어를 모델링하기 위한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한 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자를 하나 가져올 텐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육면체 상자가 아니고요. 조금 밑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 육각형, 폴리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폴리곤 하나 가져와 보시죠. 선택하시고 폴리곤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폴리곤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보시게 되면 육각형 기둥입니다. 폴리곤 육각형 기둥이고요. 이 육각형 기둥을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다르게 바꿀 수가 있죠. 자, 측면 부분이라는 속성창이 있는데요. 이 측면 부분에서 숫자를 지금 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6으로 나와 있는 숫자를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3, 만들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삼각 기둥으로 바뀝니다. 삼각형 기둥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측면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5로 한번 바꿔볼까요? 5. 이렇게 하게 되면 오각형 기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각형 기둥으로 바뀐 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6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6. 자, 그럼 6으로도 바뀌는 게 확인이 되셨죠? 자, 일단 이 폴리곤은 우리가 문어 형태를 만드는데 그 문어 형태에서 몸뚱아리, 다리가 8개 붙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문어의 다리가 10개라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 10을 넣어가지고 십각형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것은 다리가 8개 있는 문어거든요. 그래서 팔만 넣어서 팔각형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각형인 것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를 똑같이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크기를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입력을 하게 될 텐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손에 익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 눈금자 도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눈금자 도구 사용을 해서 바닥 화면을 클릭. 자, 하게 되면 지금 가져온 팔각형 기둥의 사이즈가 나오죠. 자, 팔각형 기둥의 사이즈 Y축값 20mm, X축값 20mm, Z축값 20mm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런 문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조금 키워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다리 모양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즈를 조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하는 값은 Y축값 50mm, 그리고 X축값 50mm. 자, 그리고 Z축값은 10mm로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홈화면에서 보게 되면, 자, 육면체, 처음에는 폴리곤이 육각형 폴리곤이었잖아요. 육각형 폴리곤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팔각형으로 바꿔줬고요. 여기 측면값, 여기서 팔각형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금자 도구 활용을 해서 크기를 50mm, 50mm, 그리고 높이값 10mm로 바꿔줬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시작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도형의 크기가 정확하게 맞춰져야만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작업들도 똑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똑같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을 할 텐데 혹시 확인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다시 한 번 더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바로 다리를 붙여도 작업을 해도 되는데 여기 상태에서 바로 다리를 붙이게 되면 약간의 어떤 각도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살짝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여지게 되는 요 팔각형의 요 면이 수평면과 똑같이 평행선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여기 각도를요, 클릭을 해주시고 지금 각도 여기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밑에 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0이라는 숫자를 22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위에서 딱 봤을 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리드 수평면하고 여기 팔각형의 수평면하고 똑같은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시고 나면은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도형을 만들고 도형 만들어진 결과를 이용을 해서 다음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셨으면 만들어진 이 팔각형 도구에다가 이제 다리를 갖다 붙이겠는데요. 다리를 갖다 붙일 때는 기존에 우리 다리를 가져오게 되면은 뭐 다리 형태가 굽어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접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돌아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놨던 다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놨던 다리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세이프 가주시고요. 내 작품. 자, 내가 만들어서 올려놨던 다리 관절이 있죠. 자, 다리 관절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높이도 10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차이가 별로 없이 다 맞춰질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여기에 딱 붙게 하기 위해서는 90도 정도 돌려야 되잖아요.
자, 각도 돌리는 것 한 번 더 갑니다. 여기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한 개체에 낚싯바늘 모양의 아이콘을 살짝 클릭을 먼저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숫자 부분 가셔가지고 90도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요 다리하고요. 그리고 여기 만들어져 있는 팔각형 여기 타고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자, 도형들을 두 개 이상의 도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같은 위치로 놓기 위해서는 정렬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렬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는 두 개의 개체가 따로따로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하나의 개체는 다른 것과 결합이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작업할 때는 보시면은 팔각형이라는 개체하고 그 다음에 다리라는 개체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가 팔각형하고 다리하고 지금 붙어있는 부분에서는 딱 중앙에 가야만 그 다음 작업이 좀 수월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다리하고 팔각형 부분을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정렬 도구, 다시 한번 팔각형과 다리. 자,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지금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X축 중간 정렬입니다. Y축은 손대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키보드를 이용하셔가지고 밀어넣겠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작업하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상자의 안쪽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무슨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밀어넣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반 정도만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다리를 하나만 들어가면 좀 심심하니까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하시게 되면 컨트롤 D는 똑같은 게 복제가 되고요. 그 자리에 하나 더 나오는 겁니다. 하나 더 나오는 거고 지금부터 키보드를 움직이거나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복제된 애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빼볼게요. 자, 컨트롤 키 사용하지 않고요. 컨트롤 키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평으로만 Y축 방향으로 밑으로 지금 당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점점점 밑으로 빠지도록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관절 겹치지 않게 관절 부분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빼주는 작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다리 관절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몸체 관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리 관절 두 개만 그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관절 두 개만 딱 선택을 하고요. 다리 관절 두 개만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상만 정확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작업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자, 다리 관절 두 개만 선택을 해주고요. 그룹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이 다리 관절 두 개 그룹을 만들었는데 얘는 똑같이 복제를 해서 여기 반대쪽에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해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D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반대쪽으로 옮겨보게 되면 키보드 조작만 하셔가지고 얘가 반대쪽으로 가도록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키보드 조작만 하셔가지고 반대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관절 부분이 겹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면은 적게 겹치게 만들어 주시고 조금 많이 길게 하고 싶으시면 좀 짧게 하고 싶으시면 좀 적게 겹치게 해주시고 대충 뭐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만들어졌고요. 이 다음에 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다리 두 개를 지금 이렇게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이 다리 두 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를 왜 그룹으로 만들자면요.
나머지 지금 다리 2개 만들었잖아요. 6개 다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6개 다리를 굳이 다 만들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2개의 다리를 복제해 나가면서 옆으로 복제를 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지금부터 작업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자, 다리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Shift 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리 2개가 선택이 됐죠? 자, 그리고 그룹. 자, 다리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되는 팔각형하고 일단은 현재는 2개입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이 팔각형은 팔각형대로 선택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선택하게 되면 다리 2개만 선택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위치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얘들을 복제를 해서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돌려 나갈 겁니다. 돌려 나갈 텐데 지금 요 위치에 얘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수치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팔각형하고 요 다리하고 위치가 중간 정렬을 해주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2개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Shift 키 눌러서 몸체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Shift 키 눌러서 한 번 더 볼게요. 다리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몸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몸뚱아리와 같이 다리까지 같이 선택이 됐고요.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정렬 도구, 중간 정렬. 자, Y축 중간 정렬, X축 중간 정렬 해주시고요. 뭐 Z축도 중간 정렬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 똑같이 해보셨으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회색으로 나올 겁니다. Z축은. 왜 회색으로 나오냐면 높이 값이 다 10mm짜리 똑같은 높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면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 없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 한 번 더 리뷰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팔각형 도구를 가지고 와서 팔각형 만들어줬고요. 이 팔각형을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어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22도 돌려줬다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22도 돌려줬다는 게 중요하고요. 22도 돌려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다리 세이프를 가지고 왔죠. 다리 세이프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다리 세이프를 가지고 와서 2개를 묶어서 하나의 다리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개를 막 묶어져 있는 다리를 또 복제를 시켜서 반대쪽에 또 하나 갖다 놔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 2개의 다리를 하나의 그룹으로 지금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몸뚱아리는 따로 아직까지 그룹을 묶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 있는 다리 2개를 복제를 해서 지금 나머지 6개의 면에다가 다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는 화면하고 비슷한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별 차이는 없겠지만 똑같이 작업을 해서 보셨을 거라 생각이 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젠 2개를 다 선택된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복제 기능, 컨트롤 D를 누르시거나 하면 왼쪽 상단에 있는 복제 후 반복이라는 부분을 컨트롤 D 부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다리가 먼저 복제가 돼요. 화면에서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겹쳐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각도만 바꿔보겠습니다. 각도만 움직이는 각도, 수평면에서 움직이는 각도를 45도로 움직이겠습니다. 45도. 자, 지금 보신 것처럼 45도 딱 움직였을 때, 예,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한쪽 면에 다리가 또 들어갔고요. 다른 한쪽 면에 다리가 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확인이 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컨트롤 Z 눌러서 이전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자, 지금 작업했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작업했던 부분이 다리를 복제해서 갖다 놓는 거였잖아요. 혹시 다리 복제가 더 되신 분들은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선택을 하시고 나서 컨트롤 D나 복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에 낚싯바늘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각도 45도. 자, 이 상태에서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요. 다른 키보드나 마우스 손대지 마시고 컨트롤 D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똑같이 생겼죠? 한 번 더 컨트롤 D.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리 8개가 다 완성이 돼요. 네. 자, 여기 지금 복제가 되어서 다리가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하시게 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 다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직전에 보셨던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한 곳이 살짝 삐져나거나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복사가 되어서 여러 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작업하시는 이 부분에서 그나마도 그래도 이제 도형이 어느 정도 위치가 맞구나 라는 게 느낌이 들라 그러면 가능하면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도구들 뭐 정렬 도구나 아니면 바닥면 그다음에 뭐 각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리를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D 해주시고 자, 여기서 45도 45도 개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D 누르고 45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컨트롤 D만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D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D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세 번만 해주시게 되면 다리가 8개가 다 완성이 되죠. 자, 일단 이렇게 다리가 8개가 완성이 됐으면 일단 여기 다리 다는 작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다리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일단 얘네를 그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자, 그룹 작업을 하고 나면 뭐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설명입니다만은 떨어지는 공간까지 예를 들자면 이 관절이거든요. 관절인데 이 관절에 떨어져 있는 공간까지도 같이 이렇게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떨어져 있는 거 보일 텐데 떨어져 있는 공간까지 같이 하나의 그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진 애들은 출력을 하게 되면요. 떨어진 상태로 출력이 돼요. 물론 이제 아랫부분 같은 곳에 이렇게 밑에 받치기 위해서 스포트라는 게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포트 쌓이게 된 부분은 나중에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출력은 해줍니다. 자, 다시 홈으로 가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여기 이 문어에다가 다리를 하나 갖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이죠, 신발. 네, 신발을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발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작품에 가서 크리에이트 및 캐릭터 가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이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이프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냥 신발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신발을 이렇게 하나 가져오시게 되면 자, 신발이 자, 이렇게 네, 바닥면에 신발이 하나 나옵니다. 문어 신발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세워져야 좀 보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우기 위해서 일단 세우는 각도 90도를 넣겠습니다. 90도. 죄송합니다. 반대로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90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90도 주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는 마이너스 90도. 자, 그리고 높이 값은 0으로 해주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쪽 다리에 얘를 일단 먼저 붙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미 지금 작업되어 있는 문어의 몸뚱아리하고 그 다음에 다리는 한 개의 개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세이프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따로 있는 게
지금 요 신발만 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신발을 조금 더 움직여서 일단은 여기 몸 위에다가 다리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룹을 하게 되면 얘네들도 같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예. 자,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리가 8개니까 신발을 8개 신길 거거든요. 자, 일단 반대로 또 하나 갈 거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신발을, 다리를 만들 때 복제를 해서 만들었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복제를 해서, 신발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발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D 누르시거나 위에 있는 복제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신발 하나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똑같은 신발 하나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저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보다, 잘못된 데이터 나오는 걸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떤, 작업하는데 약간 정밀도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갔고요. 얘를 신발이 지금 뒤집어져 있잖아요. 신발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 대칭 기능 사용해서 대칭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을 살짝 물리도록 하죠. 신발을 물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발하고 다리하고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놔두고 난 다음에 이 다리 8개에다가 신발 8개를 다 붙이게 되면 정말 무식한 짓이거든요. 네. 앞에서 다리 8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하시잖아요. 이 다리 8개를 만들기 전에 다리 관절 하나만 가지고 와서 그걸 또 하나 또 복제를 해서 2개를 복제를 한 걸 또 하나로 만들고 그걸 또 복제를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그룹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룹을 시킨 것을 복제를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신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신발 선택해 주시고 위에 신발도 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혹시 얘네들 어떤 거는 약간 좀 삐져나갈 수도 있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룹을 시켜 주셔가지고 신발하고 기존에 있는 요 문어 몸뚱아리 다리하고 위치가 딱 깔끔하게 중간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신발 2개 그룹된 걸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선택된 것은 양쪽 끝에 있는 신발만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문어 몸뚱아리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 도구 해서 중간 정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양쪽 끝이 다 일정한 간격으로 신발이 신겨진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신발 끈 부분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발 끈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의 같은 간격으로 신발이 연결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복제 기능을 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할 때 사용했던 다리를 복제해서 만들어 준 것처럼 신발 2개도 지금 복제를 하시면 돼요. 일단 앞에서 작업했던 것과 똑같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다리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다리 2개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왜 2개가 같이 선택되나요? 바로 그룹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룹화되어진 이 신발 그리고 양쪽에 있는 신발을 요렇게 다 복제를 해서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제하는 간격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리 하면서 45도 알려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결과물을 가끔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작업하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요. 혹시라도 작업 결과가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되시면은 컨트롤 Z 하시고 이전 영상을 돌려보시면 되잖아요. 예, 강의 영상 돌려보는 거는 뭐 교수님들 귀찮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발 영상 선택을 해주고요. 신발 양쪽에 있는 것 같이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복제해주고요. 자, 움직이는 각도. 자, 각도 값을 넣기 위해서 화면을 조금 조절하고, 네, 낚싯바늘 모양의 각도 값을 선택을 해주고, 낚싯바늘 모양 각도 값을 45도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발을 먼저 선택을 하고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시고 컨트롤 D 한 번 더. 자, 컨트롤 D, 또 컨트롤 D. 자, 해서 신발이 다리 끝에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신발이 다리 끝에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리 8개, 예, 신발 8개 신고 있는 다리가 완성이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완성이 되셨으면 일단 요 전체를 다 쭉 긁어 주시고요. 그룹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 하나 해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 팅커캐드라는 것 자체가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밀도가 높진 않지만 중간 정렬한다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각도를 일정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과 관련된 도구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팅크캐드를 그냥 단순하게 캐릭터 몇 개 끼워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 정도 수준에 쓸 수 있겠지만은 팅크캐드만 가지고도 웬만한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그룹화된 걸 확인하셨고요. 그룹화된 게 확인되셨으면 개체를 선택을 해서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거나 키보드를 움직여 봤을 때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 확인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확인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다리 8개, 그다음에 신발 8개, 몸통안에 중간에 있는 팔각형 얘네들이 지금 한 개죠. 지금 그룹되어 있습니다. 그룹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중간에다가요.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목관절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목관절 위에다가 문어 얼굴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관절 먼저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관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관절을 먼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목관절은 목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 작품에서 이미 만들어놨던 목관절 가지고 옵니다. 자, 목관절 가지고 왔고요. 자, 이 목관절만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관절만 집중해서 볼 경우에는 목관절을 선택하시고 키보드 F를 누르시면 되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목관절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안쪽에 구하고 요 벽면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구멍으로 바꿔놓게 되면 자, 구멍으로 바꿔놓다 하더라도 안쪽에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얘는 출력을 하더라도 이 목관절 부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이 구 자체가 안쪽에 있는 구에 지름이 있다 보니까 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원래 색깔로 돌려주고요. 자, 그런데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중간에 갖다 놓기 위해서 중간 정렬을 하면은 딱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중간 정렬을 하면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아마 예상이 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떨어진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진 부분 말씀드렸는데 여기 팔각형의 두께가 10mm인데요. 이게 10mm 안쪽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붙어버리게 되니까 약간 위쪽으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 진행돼야 될 작업은요. 여기 이 목관절 부분을 문어 몸통아리 맨 중간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 0.5mm 떨어져 있는 부분이 붙지 않도록 얘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 작업을 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관절 가져온 것하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 부분하고 같이 선택을 합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한 상태에서 정렬 도구 사용하시고 X축 중간, Y축 중간을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요. 어,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목관절이 몸뚱아리 중간에 들어간 까지 확인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목관절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멍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쭉 들어가 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구멍이 뚫린 애가 들어갔으니까 안쪽 들어가서 구멍 뚫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해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도 채워진 게 보이시죠?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이 파란색 부분은 그대로 채워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약간 옆으로 돌려주고요. 여기 목관절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컨트롤 키 사용을 해서 키보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구가 완전히 다 위로 올라갈 때까지. 구가 완전히 다 위로 올라갈 때까지. 이 정도 사이즈.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게 되면, 자, 여기 만들어져 있는 목관절 부분이 이렇게 올라간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이제 색깔을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목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자, 해주시고, 다시 그룹. 자, 그룹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떨어지는 부분은 관절 부분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붙어 있는 거죠. 다리 8개 붙어 있고, 몸뚱아리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목관절 부분 붙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관절의 윗부분이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는 부분을 구멍으로 살짝 바꿔보게 되면,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측면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자,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이프 확인까지 다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얼굴 부분, 네, 얼굴 부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자, 얼굴 부분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부분 만드는 작업을 들어갈 텐데요. 어, 얼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서 뭐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여러 번 배우시고 작업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직접 하나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으로 하나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 가지고 와서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사각형의 머리를 하나 가져올 텐데요. 자, 우선 세이프 가서 기본 세이프로 가겠습니다. 자, 기본 세이프. 자, 가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몸뚱아리가 50mm였잖아요. 50mm였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여기 상자를 먼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는데 이 상자가 여기 목 부분, 여기 목 부분에 끼워져야 되거든요. 끼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작업평면 도구 사용을 해서 상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평면 도구 사용을 해서 여기 목의 윗부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 확인이 됐습니다. 목의 윗부분 확인됐고요. 자, 그리고 상자. 자,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상자를 뭐 나름 재밌게 꾸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여기 제공해주고 있는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머리들을 가져오셔도 되겠고요. 이왕이면은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델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자를 가져오고요. 상자의 반지름을 약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상자가 부드럽게 바뀌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상자의 모서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뀝니다.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부드럽게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상자의 너비값하고 X축하고 Y축값만 조금 변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 값은 20mm 그냥 놔두시고요. X축 값은 40mm로 늘려보겠습니다. 40mm. 자, X축 값은 40mm 늘렸습니다. 자, 문어의 어떤 얼굴을 뭐 약간 재밌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꾸미는데요. 일단 이렇게 꾸민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가 일단 중간에 가야 되니까요. 음, 일단은 작업 평면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머리 부분하고 그리고 몸뚱아리 부분 여기 이미 다 하나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정렬 사용을 해서 X축 중간 정렬, Y축 중간 정렬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가 너무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요 떨어져 있는 머리를 아래로 조금 내리겠습니다. 요걸 내릴 때는 컨트롤 키 이용하시면 되죠. 컨트롤 키 이용해서 아래로 조금 내려주시고요. 자, 해서 정면도를 딱 봤을 때, 정면도를 딱 봤을 때, 머리 부분하고 목관절 부분하고 너무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떨어지면 않으면 조금만 더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면도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물에 있는 그니까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제공해 주는 것 중에서 스쿠버 장비가 있어요. 자, 기본 세이프 들어가지 않고 크리츠 및 캐릭터 가주시고요. 자, 크리츠 및 캐릭터 쭉 넘겨보시게 되면 더 많은 세이프가 있고요. 이건 문어잖아요. 문어니까 어, 여기서 찾아보시면 안경 모양인가요?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여기 나왔네요. 네, 스쿠버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스쿠버 마스크를 여기다 입혀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스쿠버 마스크는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머리 모양으로 사용할 위치 확인됐고요. 자, 여기서 일단 머리 부분하고 몸뚱아리 부분은 자동 정렬로 다 중간 정렬을 했는 게 확인되시면은 일단 그룹을 먼저 시켜버리십시오. 그래야만 혹시 작업을 하시다가 혼돈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룹화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룹화가 다 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꾸며주는 작업, 네. 머리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얼굴을 꾸며주는 작업을 여기 스쿠버 하나로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스쿠버. 자, 스쿠버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스쿠버의 크기하고 좀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자, 그리고 일단은 평면인 상태에서 위치를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옮기고 있는 것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옮기고 있고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옮기셔도 돼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옮기셔도 되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옮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 편한 대로 옮겨보시고, 그다음에 위치도 잡아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스쿠버를 이렇게 넣고 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개체하고 얼굴 위치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컨트롤 키 눌러서 위로 좀 올려주고요. 얘를 선택을 해서 네,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스쿠버 장비를 컨트롤 키 눌러서 위쪽으로 네, 그리고 살짝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얼굴에 산 듯한 느낌이 들겠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스쿠버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문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세이프들, 여기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문어라고 해서 모자를 쓰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모자를 한 번씩 씌워봐줘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그 신발을 신겼는데 신발 대신에 지금 여기 보시면 오리발도 있거든요. 오리발을 신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모양들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 되셨으면 쭉 다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그룹. 자, 세이프들은 나중에 이제 출력을 위한 목적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룹화가 되셔야 돼요. 일단은 그룹화가 되셔야 되고, 그룹화가 되셔야만 출력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이미 제가 샘플을 출력을 해봤기 때문에 출력을 해봤기 때문에 샘플은 출력은 이상이 없는데 목도 움직여요. 회전하는 목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도 이상이 없습니다. 무릎 관절도 잘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다리 8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귀엽게 다리 8개가 다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아랫부분 보시게 되면 얼굴 모양을 만들고 있는 아랫부분, 지금 여기 이 부분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스포트라는 게 생기게 돼요. 스포트라는 게 생기게 되고 이렇게 생겨진 스포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후처리 작업, 끊어내주거나 잘라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런 작업까지 같이 진행을 해서 3D 모델링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그룹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문어의 어떤 머리 모양, 저는 이제 상자를 사용을 해서 그 상자의 크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상자의 모서리 값을 3mm 정도 타원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구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둥근 기둥 모양의 입을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신발 아니고 오리발 이런 걸 신겨 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어 박사처럼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 안경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안경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사용하셔가지고 캐릭터를 꾸며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어 제목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까지 한 내용을 나는 출력을 해보고 싶다. 예, 문어 아주 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출력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내보내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STL 파일입니다. 아직도 PNG 파일이나 화면 캡처한 파일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저보고 보라고 하신 거고 예, 결과했습니다라고 확인은 가능한데요. 출력은 불가능하거든요. 출력하고 하시는 분들은 STL 파일 만드시고요. STL 파일 클릭하시고 나면 화면 왼쪽 하단부에서 얘가 지금 다운로드 됐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면 확인이 되실 거고요. 대충 대부분의 컴퓨터에서는 폴드 열기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크게 설정을 바꾸신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 작업했던, 이번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업했던 세이프들, 관절 세이프, 목 세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어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